예,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은 Actually Loaded Members라고 부르는데요. 축방향 하중을 받는 어떤 부재에 대해서 그 부재라고 하면 어떤 물체입니다. 축방향으로만 하중을 받는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 대부분 이제 축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기다란 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다란 막대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물체들이 우리 이전 단어에서는 수직응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단응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단어에서는 전단응력은 받지 않습니다. 전단하중은 전혀 받지가 않고 부재가 수직하중만 받아요. 그래서 이 부재가 받게 되는 응력이 수직응력, 즉 뭐 압축응력 혹은 인장응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재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때 늘어나는 양이 얼마인지 그때 뭐 변형률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단어에서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 단원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쉬워졌다. 이제 좁아졌으니까 해야 되는 내용이 좁아졌으니까 좀 쉬워졌다라는데 뭐 늘 그렇듯이 하다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라고 돼 있어요. 뭐 인장 하중하고 압축 하중 둘 중에 하나만 받습니다. 혹은 둘 다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전단 하중은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러한 부품을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리에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자, 이런 것을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 뭐 트러스 구조는 그때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죠. 아니면은 우리 시화공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송전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자전거의 스포크, 이게 스포크라고 하죠. 자전거의 스포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비행기의 랜딩 기어네요. 비행기의 랜딩 기어도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되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무 기둥이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그러한 부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자동차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에 이걸 커넥팅 로드라고 부르거든요. 커넥팅 로드도 위쪽 방향에서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은 그 하중에 의해서 축방향으로 압축되는 압축 하중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길이 변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의 길이 변화 아니면은 부정정 구조물 잠깐 얘기를 했었죠. 미지수의 개수가 모자르는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열응력에 의해서 압축 하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재들이 생겨요. 특히나 알루미늄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열팽창 계수가 다른데 두 개를 같은 길이로 가공을 한 다음에 어디에다 끼워 놨습니다. 그러면은 열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양이 서로 다를 텐데 뭐 그 늘어나는 양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큰 응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경사면에서의 응력은 사실 우리는 다루진 않습니다. 변형 에너지, 탄성 변형 에너지 우리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보면은 일레스티 에너지라 해서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에서 마지막쯤에 아마 다루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단어에서 다루시게 될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거 다 났네요. 네, 좋았어요. 첫 시간이어서 저도 헤매요. 자, 가장 먼저 이 단어에서는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았을 때 재료가 길이가 변화되는 양, 길이가 변하는 양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떤 스프링이 하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만약에 외부에서 F라는 하중을 받습니다. 스프링의 용절 상수가 K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훅인데요. 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훅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성력 F는 이거는 K라는 거에다가 X를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요 K를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우리 종탄성계수하고 비슷하죠? 탄성계수. 슉 지우고요. 탄성계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얇아졌네요. 이게 편하네요. 얇은 게. 자,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스티프니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탄성계수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형된 양 X값은 이거는 K분의 힘 F.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랑 비슷하게 유사하게요. 자, 어떤 봉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벽이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러한 부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왼쪽에서 F라는 하중으로 얘를 당겼어요. F라는 하중으로 당겼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나? 지우개를 지워보고, 그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F라는 하중으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만 얘가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부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길이가. 자, 늘어난 양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늘어난 양을 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 원래 단면적 에어리어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길이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 길이 L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각.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스트레스 시그마는 이거는 면적분의 힘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있어요. 스트레인 입실론이죠. 이거는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가 늘어난 길이가 L0가 아니죠. 델타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 델타. 자, 델타만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 식 두 개를 합쳐서, 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는 2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것과 같다. 바로바로 안 지우지 못하니까 되게 불편하네. 자, 여기다가 입실론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은 시그마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입니다. 이거 이퀄 2라는 거에다가 입실론은 L분의 델타.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부재에 F만큼의 힘을 가해서 잡아 당긴다 했을 때 과연 이 부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게 관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F만큼의 힘으로 어떤 부재를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양,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중요한 거 델타죠. 그래서 델타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바꾸면은 델타라는 것은 이거는 나누기가 되죠. E 값 밑으로 내려가고 L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A 분의 힘에다가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변형량을 계산을 하는 식이에요. 자, 여기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은 여기서 뭐 스티프니스가 뭐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용어 같은 건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델타는 변형량이죠. E라는 거에다가 A를 곱합니다. 그리고 힘에다가 길이를 곱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변수를 한번 참 볼게요. 자, 힘이에요. 힘입니다. 힘 F는 단위를 뉴턴 단위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힘이니까. 자, 우리 길이입니다. 길이는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힘, 길이 각각 표현됐고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A는 단면적이죠. 에어리어죠. 밀리미터의 스퀘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라는 거는 역률입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네.
영스 모듈러스 라고 표현을 했죠. 역률은 일반적으로 기가파스칼로 표현하는데 식에다 넣으실 때는 기가파스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메가파스칼로 표현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스틸이 210 기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210 기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식에 집어넣을 때는 210 기가파스칼이라 210에다가 03개 더 붙여서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뉴튼 퍼 밀리미터 스퀘어, 여기 있는 뉴튼 퍼 밀리미터 스퀘어에서 메가파스칼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단위는 뉴튼 퍼 밀리미터 스퀘어 메가파스칼 지워서 뭐 하나 남아? 밀리미터 나온다. 그래서 얘는 변형량은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자, 뭐 어려운 복잡한 거 아니고요. 단순한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 1m짜리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하는 거. 네, 지우개로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단면적이 얼마였냐면은 단면적 이게 20mm 스퀘어.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였냐면 1000mm 짜리예요. 그 짜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 당길 거냐면 당깁니다. 10kN으로 잡아 당길까요?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0kN으로 잡아 당기면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재료가 과연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사실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1단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자, 10kN으로 잡아 당기니까 재료가 받는 응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죠. 그래서 힘이 10kN, 10 안 되죠? 03개 더 붙이셔야죠. 뉴턴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20mm 스퀘어 제곱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니까 20을 뭐 나누고 하면 500 나오겠네요. 예, 500 단위는 메가 파스칼,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 다시 쓸게요. 500 메가 파스칼. 네. 이게 응력입니다. 그러면 변형률은 입실론과 얘는 면적분의 힘이 아니죠. 변형률은 하고 정신이 없네. 자, 변형률 다시 볼게요. 자, 변형률 안 됐다. 네.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 그래서 원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원래 길이는 1000mm예요. 이거 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 여기서 주지하는 거 하나 있네요. 재료의 역률 이 값은 200 할게요. 그냥 기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후계 법칙 시그마는 2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어디 갔니? 시그마 값이 500메가파스칼, 500. 자, 이거 이퀄. 이 값이 200 기가파스칼 넣으시면 안 되죠? 여기다 03개 더 붙이시고 곱하기 1000분의 입실론, 1000분의 델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03개 날라가고 02개 날라가고. 예. 그럼 다 됐네요. 간단하네요. 자, 델타 값은 그러면은 2분의 5. 그러니까 얼마? 2.5mm 늘어날 것이다. 저번 시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었는데 아마 저번 시간에 풀어줬던 예제하고는 요게 다를 거예요. 역률이 아마 그때 예제하고는 달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사실은 이러한 과정으로 풀어가는 게 맞는데 정상적으로 푸는 거는 이러한 과정으로 푸는 게 맞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공식을 쓰자. 뭐다? 변형량은 그냥 축방향 변이 있을 때 변형량은 2a분의 fl 우리 책에는 강의 노트에는 pl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f 값이 얼마냐? 10kN 10 하나 둘셋 공 3개 원래 길이가 1000mm 하나 둘셋 이 값은 200기가파스칼 200에다가 공 3개 더. 그 다음에 면적은 20mm. 그럼 여기서 밑에서 위에 공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여기 공 4개. 그 다음에 공 2개, 2개, 2개. 이렇게 지워주면. 그러면 최종 결과식은 이렇게 나오죠. 분모는 4네. 4분의 10. 그러면은 2.5mm 제곱. 예. 제곱이 왜 나와요? 2.5mm. 지우지 말자. 예, 2.5mm.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예전에는 그냥 델타 값을 계산을 그냥 그 시그마 값하고 입실론 값을 각각 계산해서 후계 법칙에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했었는데 요즘에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공식은 이 공식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그냥 풀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은 코일 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후계 법칙에서 P라는 것은 K에다 델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라는 식을 K분의 1P 혹은 FP라고 하는데 K를 강성도라 해서 스티프니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연도라 해서 F값을 유연도라 해서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라고 부르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플렉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스티프니스는 좀 가끔 써요. 강성이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강성이라는 거는 가끔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봉으로 넘어간 겁니다. 균일한 단면봉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단면봉 같은 경우는 속이 꽉 찬 단면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빈 단면봉이 있을 겁니다. 속이 꽉 찬 거를 중실이라고 하죠. 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이 비어져 있는 것을 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실축, 그 다음에 중공축 이렇게 각각 불러줍니다. 물론 옆에 이제 뭐 아이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단어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기다란 봉 아니면 사각봉 이런 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트위스팅이나 아니면 밴딩 같은 경우는 봉의 단면의 형상도 중요해요.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에서는 사실 단면의 형상은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누르거나 혹은 균일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면이 단면의 면적이 무엇이냐, 단면적이 얼마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단축 하중을 받게 되는 응력하고 변형률을 각각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그마하고 입실론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네들을 조합해서 아까 칠판에 나온 것처럼 델타 값은 변형량 값은 2a분의 PL이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은 2a분의 PL이라는 식을 아까 델타라는 것은 K분의 1에다가 F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아까 요것으로부터 K 값이 스티프니스였고 그 다음에 F 값이 플렉서빌리티였는데 각각 이것을 뭐 이 식하고 두 개의 식하고 비교를 해서 K 값이 L분의 2A 그 다음에 F 값이 2A분의 L 이렇게 각각 표현을 했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요한 거는 요거. 나머지는 필요하시면은 그때 찾아 쓰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강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케이블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실 축방향 하중 받는 물체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케이블이죠. 아무래도 케이블은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사를 와이어라고 불러요. 이 철사를 이렇게 꽈서 만드는 게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큰 인장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입니다. 케이블 아시겠지만 실하고 똑같아요. 실은 장력은 받죠. 하지만 밀지는 못해요. 당길 수는 있지만 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만약에 문제에 나왔다 혹은 뭐 현장에서 케이블을 받다 장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인장 하중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 능력만 가해지게 되겠죠. 전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직 능력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요. 압축력 전달하지 못하고요. 굽힘에 대한 저항이 매우 약해요. 그냥 구부러지면 되죠. 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특정한 방식으로 와이어를 꼬아서 제작을 하는데 와이어를 꼬아서 제작을 합니다. 와이어를 나선형 방식으로 보통 꽂는데 중앙에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요 꼬시는 분들이 좀 중간에 와이어를 한두 개씩 빼먹죠. 빼먹어가지고 실제 규격보다는 조금 더 얇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케이블을 사용하신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직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케이블의 단면적은 각각의 와이어들의 전체 단면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의 단면적 이퀄 와이어 하나하나의 단면적.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자, 우리가 와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케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와이어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어가 이렇게 꼬여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케이블의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와이어가 꼬여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케이블의 지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유효 단면적이라 해서 A의 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효 단면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와이어 하나하나의 단면적 이거는 와이어 하나하나의 단면적 곱하기 와이어의 개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와이어 한 개의 단면적입니다. 여기에다가 와이어 몇 개냐? 지금 이 경우에는 둘, 넷, 여섯, 7개가 있으니까 7개를 곱해서 그러면 유효 단면적이 나오는데 절대로 얘를 와이어 이 케이블의 직경이 D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을 하자. 안 돼요. 당연히 이거보다 작습니다. 왜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죠.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에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공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효 단면적은 더 작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러죠. 케이블의 여기 유효 단면적은 케이블과 같은 지름을 갖는 원의 단면적보다 작다.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응력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응력을 계산해서 이 케이블에 필요한 단면적을 찾으실 겁니다. 그렇게 찾으시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단면적을 갖는, 똑같은 직경을 갖는 그런 직경의 케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두꺼운 케이블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마 이 케이블에 대한 예제가 뒤쪽에 한번 나오실 텐데 그때 케이블의 직경에 따른 유효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표로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그 표를 이용을 해서 유효 단면적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내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갖는 그런 변형량이 다른 그러한 봉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식이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잠시만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봉이 있습니다. 봉이 봉이요. A, B, C, D가 되는 기다란 봉이 있어요.
이 봉에 중간중간에 하중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 D 지점에서도 하중이 가해지고 C 지점에서도 하중이 가해지고 B 지점에서도 하중이 가해지고 뭐 그러면 당연히 A 지점에서도 하중이 가해지겠죠. 당연히 B 지점하고 C 지점에서 하중이 가해지는데 B 지점하고 C 지점에서의 하중이 C 지점하고 D 지점에서의 하중이 B 지점에서의 하중보다 더 크다면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니까 위쪽 방향으로, 반대라면은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A, B 사이의 변형량 델타 A, B라고 할게요. 혹은 BC 사이의 변형량 델타 BC라고 하죠. 그 다음에 CD 사이의 변형량 델타 CD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변형량이 각각 얼마가 되겠느냐, 혹은 델타의 토탈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A, B는 늘어나고요, B, C는 줄어들고 CD는 줄어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풀릴 텐데요. 여기는 공식을 써서 좀 복잡하게 나와져 있어요.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제가 문제를 예시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캠이 꺼져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칠판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고요. 자, 아까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천정이 있고요. 천정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예. 단면적은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그림이 좀 힘든데, 단면적은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자, 이 단면적이 동일하고 이랬을 때 단면적의 크기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단면적의 크기를 자, 단면적의 크기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한 50 할까요? 예, 50mm 제곱. 예, 단면적의 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중을 받는다라고 하죠. 자, 밑에 쪽에서 하중을 하나를 받아요. 자, 밑에 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습니다. 10kN 하중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중간이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조금 밑에서 이번에는 위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다라고 해보죠. 자, 위로 이렇게 하중을 받습니다. 5kN만 받을까요? 예, 5kN만큼의 하중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파랑이 이 길이를 한번 보죠. 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자, 이 길이가 4m 할까요? 4m 너무 많을 것 같은데 400mm 하죠. 네, 400mm. 자, 그 다음에 밑에 길이는 200mm. 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요게 1번 부재라고 할게요. 2번 부재. 사실은 같은 부재죠.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1번 물체 델타 1. 1번 부분에서 변형량, 2번 부분에서의 변형량, 그리고 델타의 토탈 얼마냐? 오타. 네, 각각 얼마냐를 푸는 겁니다. 자, 푸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 공식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 푸시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스텝이죠. 스텝 1. 자, 얘네들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자, 띄워놓고요.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러면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나오죠. 자,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 10kN. 그 다음에 얘는 여기쯤에서 위쪽 방향으로 얼마냐면 5k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천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위로 5kN. 이거는 뭐 굳이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얼마다 계산하실 필요 없죠.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얼마겠어요? 5kN이겠죠. 그래서 5kN. 그래야지만 물체가 받는 총 힘들의 합력은 0이 나올 테니까요.
자, 요게 스텝 1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잘라요. 여기 하중을 받고 있죠. B라는 지점, 여기 5kN, 중간에서 5kN을 받는 지점에서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물체를 1번 물체, 밑에 물체를 2번 물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요, 1번 물체를 여기다가 그리고요, 2번 물체를 여기다가 그릴게요. 잘라서. 힘을 받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자, 1번 물체를 그렸습니다. 2번 물체를 그릴게요. 이렇게. 자, 1번 물체 한번 볼게요.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았느냐? 5kN의 하중을 받았어요. 2번 물체를 볼게요. 위에 1번, 얘 2번이에요. 2번 물체를 볼게요. 아래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하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번 물체 위로 5kN, 2번 물체 아래로 10kN. 문제는 있죠. 중간에 있는 거. 그러면 과연 중간에 있는 거는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았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1번 물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당연히 안 움직여요. 그러면 1번 물체 안 움직이니까 1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뭐가 돼야 돼? 0 돼야지. 그러려면은 1번 물체가 위로 5kN의 힘을 하중을 받았어. 그러면 1번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도 얼마의 하중을 받아야 돼? 아래쪽 방향으로도 5kN만큼의 하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1번 물체 됐어요. 2번 물체는? 2번 물체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번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의 하중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하중을 받아서 합쳐서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예. 이러면은 1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2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다 찾으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1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위로 5kN 받는 건 찾았어? 합력 0이 돼야 돼. 밑으로도 5kN 받아야 돼요. 2번 물체 볼게요. 2번 물체 힘들 압력 0이 되는 거 알아야 돼. 근데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의 하중을 받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얼마도? 위쪽 방향으로도 10kN을 받아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인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얼마의 하중을 받았냐 하면은 5kN만큼의 하중을 받았어요. 요 사이에 5kN만큼의 하중을 받았습니다. 여기 5kN, 여기 10kN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아래로 5kN, 위로 10kN 두 개 더해서 얼마? 위로 5kN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확인이 끝난 거예요. 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중, 여기 하중, 요거 하중 이용해서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찾으시고,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찾으시고, 그거 두 개 더했을 때 0이 돼서 두 개 더했을 때 이전하고 똑같구나 안 똑같은가 그거 확인해 주셔서 똑같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어떻게 다 풀리냐?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부제 볼게요. 1번 부분이죠. 1번 부분 길이가 얼마라냐면 400이라 그랬어요. 단면적은 50이죠. 50mm제곱. 그러면 1번이 변형된 양 델타1이요. 2a분의 PL이, 우리 P 안 썼죠? F 썼죠? 네, F로 바꿀게요. 편하신 분은 P로 쓰셔도 됩니다. 2a분의 FL이에요. 그러면, 1이라고 할까요? 얘도 1이라고 할까요? 자, 힘, 5kN, 5, 하나, 둘, 셋, kg니까, 곱하기, 길이는 400mm, 디바이, 2는, 2 안 줬구나. 예, 이 값은 200 할게요. 그냥, 기가 파스칼. 예, 그러면 이 값은 200. 안 되죠?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면적은 50. 지울 거 한번 볼까요? 50 지워지죠? 50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공 2개, 2개 날리고, 공 2개, 마찬가지로 2개 날리고, 20분의 4네. 예, 20분의 4. 20분의 4면은 0. 하나 보니까 2네요. 0.2mm.
여기서 중요한 거 A는 인장이에요, 압축이에요?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죠? 인장입니다. 이렇게. 자, 같은 방식으로 B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죠. 2번 부재. 2번 부재는 길이가 200mm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델타 2 2번 부재다. 자, EA2 분의 F2L2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F가 10kN이네요. 하나, 둘, 셋 곱하기 길이는 200. 그 다음에 200 하나, 둘, 셋 단면적이 50. 예, 됐어요. 지워볼까요? 공 하나 지워지고 2, 50 공 하나 지우고요. 그 다음에 공 2개 지우고 여기도 공 2개 지우고 그러면 10분의 2네 0.5네요. 10분의 2 0.2네요. 여기도 0.2네. 0.2mm. 우리 지금 막 계산했어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인장이죠. 위아래를 잡아당깁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러면 델타의 토탈은 두 개가 둘 다 인장이네요. 인장을 플러스로 보면은 델타 1하고 델타 2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0.2, 0.2에서 0.4mm. 이렇게 해서 0.4mm 늘어났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중을 두 개만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들어왔어요. 예, 다시 우리 여기 보시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하중을 세 군데서 받고 있죠. 그럼 하중을 세 군데에서 받는 경우도 세 개로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칠판으로 넘어가는 게 F8이네. 자, 다시 칠판으로 넘어와서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직선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직선으로 그리는? 직선으로 그리는 게 있구나. 기능이. 자, 직선으로 그리는 기능을 한번 해보죠. 직선이 있네요. 오. 그냥 합시다. 제가 나중에 다시 연습해서 할게요, 이거는. 자, 이런 부재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하중을 이렇게 줄까요? 밑에는 자꾸 밑으로 당기게만 하니까 좀 그렇다. 누르자. 자, 누를게요. 예, 10kN. 10kN 쓰기 귀찮아도 그냥 10kN 쓰세요. 이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누르자. 예, 얘는 5kN. 그리고 여기는 당길게요. 아래쪽 방향으로 5kN.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길이는 그냥 우리 균일하게 자릅시다. 어차피 그냥 예제 내는 거니까 균일하게 400씩 자를게요. 그냥. 다 400mm. 얘도 400mm. 얘도 400mm. 40이네, 400. 자, 단면적은 똑같이 50mm 스퀘어라고 하고요. 역률은 이번에는 100만 줄게요. 100GPa짜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를 잘못 줬네. 여기까지예요. 입니다. 자, 재료는 세 등분으로 잘려야 되겠죠. 자, 스텝 1 뭐부터? 자유물체도부터. F,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 자유물체도 물체 3개 그렸어요.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0kN, 그 다음에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위로 5kN,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5kN.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힘받을까? 얘랑 얘 5kN, 5kN 합쳐서 0 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르게 되네요.
아래로 10kN. 그래야지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전체적인 힘들의 합력은 0이 나오실 겁니다. 요거 아직까지 이해 못하셨으면요, 예, 포기하세요. 자, 그러면 재료는 1번 재료, 2번 재료, 그 다음에 3번 재료. 아, 진짜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은 빼박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번 재료, 2번 재료, 3번 재료 나눠서 각각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1번 재료는 여기로 가지고 가죠. 2번 재료는 여기로 가지고 가고요. 3번 재료는 그냥 쭉 갈게요. 자, 1번 사실은 조금 더 크지만 공간이 필요하니까 줄이고 2번 줄일게요. 그리고 3번 줄이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힘부터 표현하세요. 알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놈, 요 놈. 가장 밑에 있는 요 놈. 왜?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이니까. 그래서 위하고 밑에부터 해석하세요. 자, 위에 아래쪽 방향으로 10kN입니다. 얘 위쪽 방향으로 10kN이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위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이에요. 근데 얘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 돼야 돼. 그러면 아래로 10이니까 위로도 10kN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자, 3번 문제 볼게요. 위쪽 방향으로 10kN이야. 근데 얘가 받는 힘들의 압력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2번은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그랬죠? 여기 볼게요. 얘랑 여기요 뭔가 합쳐서 두 개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위쪽 10kN하고 여기 뭔가 합쳐서 아래쪽 방향으로 5kN이 나와야 되면 여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5kN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5kN, 10kN 두 개 합치면 아래쪽 방향으로 5kN. 그게 여기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일게요. 3번 부재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두 개 합쳐서 뭐가 돼야 돼? 위로 5kN 돼야 돼. 그러면 2번 부재에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가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15kN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2번 부재도 합력이 얼마 나오니까 0이 되니까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죠. 당연하죠. 이거 틀리면은 정말 뉴턴이 구라쟁이에요. 절대 항상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맞추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하다 보시면은 정말 뭐 재밌다라는 말이 구란데 사실은 저는 재밌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여튼 10kN 그 다음에 10kN 합쳐서 0되고 그 다음에 2번 부재 15kN, 15kN 합쳐서 0되고 그런데 1번 부재 이음새 10kN, 2번 부재 이음새 15kN 합쳐서 아래쪽 방향으로 15kN 나오는 거 반드시 확인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우리 많지가 않으니까 1시간 안에는 원래는 사실은 한 3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늘 마음만 앞서네요. 그렇게 되질 않네요. 자, 그러면은 빨리 하죠. 자, 그러면은 1번 물체가 받는 델타1은 자, EA 1번 물체, 그 다음에 F1, L1 힘은 10kN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L 값이 우리가 400으로 하기로 했나요? 400. 그리고 E 값은 100GPa 하나, 둘, 셋. 단면적은 50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얘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 다 한번 해볼까? 자, 공이 여기에 공 4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공 4개 지워지죠? 하나 꽂어. 5개 지워지고 하나 더 꽂어. 5분의 4네요. 5분의 4면 0.8mm. A라는 부재, 1번 부재는 0.8mm. 자, 2번 부재 볼게요. 델타2 마찬가지로 EA2분의 F2L2 그러면 EA2 E 값이 100 하나 둘 셋 A가 50 변하진 않죠. 그 다음에 F가 15kN 15 하나 둘 셋 kN이니까 길이가 400
그러면은 공이 하나 지워지고 하나 둘 셋 지워지고 5 3 공 하나 더 3 4 12 1.2 1.2mm 델타 3 델타 3는 EA3분의 F3 L3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00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50 위에 거랑 식이 똑같네요. 예, 똑같네요. 계산하는구나. 0.8mm.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A라는 놈은 위아래에서 누릅니다. 누르니까 압축이죠. 컴프레션이에요. B라는 놈은, 얘 다 눌리네? 보니까. B라는 놈도 압축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다 압축되네요. 하나쯤은 좀 인장이 돼서 뺐으면 좋겠는데, 예, 다 더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델타 토탈은 이거는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더하시면 되겠죠. 모두 다 뭐예요? 압축이에요. 그래서 압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시 넘어갔네요. 우리 1시간 생각했는데 2분 남았어요. 1시간 생각한 것도 아니죠. 30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단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단면적이 다르다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단면적이 다르면 그 단면적인 다른 거에서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제는 안 풀고요. 그냥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넘어가셔서 자, 단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방금 예제에 나온 게 이러한 문제였는데 단면적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하중 줬어요. 여기에 뭐 10kN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5kN 줬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단면적 다르니까 다시 그냥 바로 여기서 할까요? 10kN, 5kN이니까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바닥에서는 15kN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부재를 각각 잘라서 요거 하나, 이거 하나, 큰 거. 그러면 작은 거는 10kN.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도 10kN. 예. 얘는 위쪽 방향으로 15kN. 그러면 여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15kN. 그런 다음에 두 개 요거랑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가 단면적이 여기가 단면적이 A1이야. 얘가 단면적이 A2야. 예. 그러면요, 얘 길이가 L1이야. 얘는 길이가 L2야. 예.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1 값은. 이거는 2A1. 얘 단면적이 A1이니까. 분의 하나, 둘, 셋 곱하기 길이가 L1. 얘 어떻게 되겠어요? 남다2라고 하면은 2A2 단면적이 A2니까. 하나, 둘, 셋. 아니죠. 요거 아니죠. 2로 하나, 둘, 셋 곱하기 L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재가, 똑같은 문제예요. 방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하중이, 여기 가야죠. 자, 여기에 10kN, 여기 가야죠. 이런 그지 같은 5kN 가해져요. 바닥에서 15kN 가해진다는 건 똑같죠.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단면적이 다르니까 L1, L2, L3. 얘는 면적 A1, 이것도 A1이죠? 요거는 면적이 A2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자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자르는데 1번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10kN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10kN겠죠. 얘 위쪽 방향으로 15kN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 방향으로 15kN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요.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느냐. 자, 위에 A1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5kN이 아래쪽 방향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이음새죠. 그게 아래쪽 방향으로 5kN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래쪽 방향으로 15kN만큼의 하중이 가해져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아래쪽 방향으로 5kN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음새는 여기가 위쪽 방향으로 15kN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받는, 이 중간에 이음새 있는 얘가 받는 힘들의 압력이 0이고 위에가 받는 힘들의 압력도 0이고 밑에가 받는 힘들의 압력도 0일 겁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셨을까요? 여기 15kN이야. 여기도 15kN이야. 두 개 합쳐서 얼마 나와? 0 나오네요. 위아래니까. 예, 그렇죠. 여기 하중 없잖아요. 0이죠. 예. 이렇게 하시면 각각 델타1, 델타2, 델타3를 구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어디서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배웠었던 거. 이렇게 봉이 있을 때 그 봉에 유니폼하지 않게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각각의 부재를 나눠서 거기서 각각 길이가 얼마씩 늘어나느냐. 오늘 냈던 예제에서는 인장이면 인장, 압축이면 압축, 요 한 가지들만 생겼었는데 어느 부분은 인장이 되고 어느 부분은 압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은 더해주고 압축이면 빼주는 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이 수업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탄성력 이용해서 델타 값 계산하는 거가 가장 먼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 쭉 보시면은 될 것